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11번째 시간이죠? 11번째 시간입니다. 예, 벌써 11번째가 됐네요. 한 달로 치면 3분의 1이 지나간 거죠? 그렇잖아요. 금방금방 가죠? 그래도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 공부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죠? 원래 그렇습니다. 앞으로 할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 보이죠? 공진이라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렬로 연결되었을 때에 대해서 공진에 대한 의미를 기억해라라고 하는 거죠. 자, 임피던스를 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류를 구하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회로를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는데 공진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공진의 조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 부분을 통해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공진의 조건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는 것, 이 부분이 L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C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L과 C가 있는데요. 맞습니까? 이 L과 C는 단위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위가 있어요. 원래 L의 단위는 무슨 단위를 가지죠? L의 단위는 이렇게 헨리라고 하는 단위를 갖습니다. 다음에 C의 단위는 이렇게 파라드라고 하는 단위를 갖죠. 그래서 이러한 헨리와 파라드가 오음의 법칙을 적용할 때는 우리 계산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오음이라고 하는 단위로 바꿔주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오음이라고 하는 단위로 바꿔줍니다. 그랬을 때에 L은 오음이라는 단위로 바꿔주면은 어떻게 되죠? 제2의 오메가 L 오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유도리액턴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오음이라고 하는 걸로 바꿔주면 제2의 오메가 C분의 1 오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죠? 용량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이죠. 그랬을 때에 이 제2의 오메가 C분의 1은 제2를 위로 올리면 마이너스 제2의 오메가 C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놓게 되고요. 여기서 단위를 보면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걔가 0이 되어서 여기에 실제 연결은 되었지만 이 부분에 합성되는 것들이 0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합성되는 것들이 0오음이 되는 거죠. 0오음이 되어서 물론 요거는 R오음은 존재하겠죠. 그래서 흐르는 전류가 R분의 V가 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을 우리는 공진이라고 한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공진에 대한 부분이죠. 공진은 유도 리액턴스와 용량 리액턴스가 같아지는 조건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공진에 되었을 때에 흐르는 전류를 공진전류라고 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직렬로 공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직렬로 공진이 되었을 때에 이 전류는 최대일까요? 최소일까요? 이 회로에서, 이 전체적인 회로에서 최대로 흐르는 전류일까요? 아니면 최소로 흐르는 전류일까요? 직렬 공진이죠. 직렬 공진은 여기에 있는 임피던스가 R이 되어지면서 얘가 최소가 되는 겁니다. 기억나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최대 전류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공진에 대한 전류가 흐르면 그러면 여기에 전압강화를 일으키죠. 전압강화는 RI0가 나타납니다. 전압강화 RI0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전압강화가 나오죠. 여기는 XLI0가 될 겁니다. 다음 여기도 전압강화가 나오죠. 이때는 XCI0가 됐겠죠. 이렇게 됐을 때에 이 RI0는 VR이지만 입력전압과 같습니다. 입력전압과 똑같아져요. 왜냐하면 허수부에 대한 전압이 역시 걸리는 전압도 반대로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 회로에서는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발생되는 전압 강화는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되고 여기에 전압이 곧 입력 전압과 같아진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공진에 대해서 뭘 얘기하냐면 양호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양호도. 양호도라고 하는 것은 Q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전압이 얼마나 확대되어지는가에 대한 B가 되겠죠. 이거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어지는 거죠.
L 양단의 전압이나 C 양단의 전압이 얼마나 확대되어져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죠. V는 RI가 되는 거죠. 다음에 여기에 VL은 오메가 LI가 되는 거죠. I가 I0 공진 전류가 되겠죠. 약분이 되어서 R분의 오메가 L 뭐 이러면 이제 이것이 공진에 대한 양호도가 됩니다. 또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죠.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죠. 이렇게 C로 표현하면 RI0가 되고 여기는 오메가 C분의 1 I0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오메가 C R분의 1이다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겠죠. 이런 것을 양호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호도가 뭐냐라고 하면 저렇게 기억하면 간단하게 이해가 될 거예요. 병렬일 때는 이제 전류가 확대되거든요. 그랬을 때 전류 확대 비로 병렬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병렬은 개념 자체가 병렬했을 때의 조건은 동일하지만 병렬로 연결하게 되면 이제 전압은 이제 일정하게 병렬로 가해지니까 전류가 L 양단이나 C 양단에서 확대돼서 나타나는 그런 경우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공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공진에 대한 개념들을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해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이제 이거 다 이제 양호도하고 관련되는 그림들이고요. 쭉 내려가 보면 이런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문제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정연파 교류 회로에서 5옴의 유도리액턴스와 크기가 같은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여기서 크기가 같은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특별하게 공진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크기가 같은, 그러니까 여기에 유도 리액턴스와 크기가 같은 용량 리액턴스를 구하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게 이제 공진 조건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크기가 같다라고 하면은 2파이 FL equal 2파이 FC분의 1 그렇게 해서 C 값을 구하면 되는데, 결국 이러한 이야기 자체가 의미하고 있는 것이 이 같은 이런 이야기는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공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공진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공진에 대한 조건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면 쉽다는 거예요. 오메가 L, C는 1이다라는 거죠. 이게 공진 조건이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은 C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오메가 L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걸로 계산할 수 있다. 2파이 F L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C값이에요. 공진 조건에서 바로 이렇게 계산을 해내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주파수는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공진시에 나타나는 이 주파수는 1000이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1000을 넣어주면 되겠죠. L의 값은 5mH니까 여기다가 5mm, mm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겠죠.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그러면 여기에 대한 C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기 누르는 거예요. 이게 오메가 제곱이었네요. 제곱을 빼먹었죠. 하다 보면 이런 거 빼먹는 경우가 가끔 나와요. 오메가 제곱 LC는 이꼴 1이죠. 자, 이렇게 이제 됐을 때에 이렇게 되어지는 값과 이렇게 되어지는 값을 갖다 계산기에다 그대로 넣고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데 계산기가 이렇게 안 나오는 경우 0.000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표현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0.00057 뭐 0507 뭐 이렇게 나오면 그 복잡할 때는 여기 답을 찾으려면 숫자 5가 있는 거 찾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계산기 눌러서 비슷한 숫자 나오면 그게 답이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얘가 이렇게 안 나오고요. 보기가 5.07 마이크로파라드, 5.07 피코파라드, 5.07 파라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단위가 다르게 나오면 그건 이제 문제를 못 푼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을 잘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계산기를 썼을 때 이렇게 표현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표현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했을 때 그게 그렇게 표현이 될까요? 이렇게 표현이 되게끔, 이렇게 표현이 되게끔 할 수 있는 것은 계산기에 보면 이런 기능이 있죠. 이런 키가 있어요. ENG라고 하는 키가 있습니다. 그 키를 누르면 이게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고 마이크로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능을 갖다 활용을 하면 그거 한 번씩 눌러보면 되죠. 그러면 이제 삼성 단위로 끊어지니까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기능을 이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런 공진이 됐을 때에 그 답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요게 있어요. 이 문제는 뭘 구하라 그랬냐면 이제 직렬 공진 회로에서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공진이 된 회로에서 공진 주파수에서 지금 L에 걸리는 전압을 물어보는 거죠. 그 VL이 얼마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VL이 있는 것을 찾아보면 VL이 안 보여요. VL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옵니까? VL 이것은 X, L, I0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XL은 오메가 1이니까 오메가 L, I0 다시 말해서 2파이 F가 되고요. L이 되고 I0 R분의 V 뭐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게 없어요. R분의 V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2파이 F 돼 있는데 여기는 L이 아니라 뭐로 돼 있죠? C로 돼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거가 없으니까 그럼 답을 몇 번 찍을 겁니까? 3번이 답이 아닙니까? 이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공진이 되어지면 L과 C에 걸리는 그 전압도 같아지는 거예요. 공진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결국 무슨 얘기죠? VL과 공진 조건이 VC가 같아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VC의 전압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VC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오메가 C분의 1 거기다가 공진 전류 곱해주는 거예요. 오메가 C분의 1 I0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죠? 2파이 F C분의 1 I0 R분의 V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요거하고 비슷한 거 요거 아닌가요? 이렇게 보면 R분의 V 있고 2파이 F R C분의 1이 되는 거죠. 그게 이거잖아요. 그런 형태로 보니까 요거는 지금 답이 이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진은 우리가 단순하게 요걸 구하라 하면 요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이런 트릭, 뭐 이런 트릭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이해를 해야지만 이제 공진에 대해서 우리가 회로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거죠. 어떤 이야기인지 알아듣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답이 보인다. 이렇게 보면 답이 보인다 해야 돼요. 몇 번이 보여요? 4번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직렬 공진에서 나오는 거죠. 다음에 어려운 내용인데요. 이제 요것은 이제 반공진이라고 하는데 병렬 공진인데 원래는 RLC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L이 여기에 그냥 순수하게 병렬로 연결되는 회로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코일이라고 하는 특성을 보면 이게 코일이잖아요. 근데 코일은 어쨌든 이 헨리 값도 가지고 있지만 코일에는 뭐가 있죠? 코일에는 내부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부 저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L 헨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R 오음도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회로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이것을 갖다 우리는 이제 병렬 공진 일반적으로 반공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런 회로에 대해서 공진 조건을 구하라라고 하면 임피던스를 구해도 되고 어드미턴스를 구해도 되는데 임피던스 구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부분을 이제 어드미턴스를 구하는 거예요. 어드미턴스는 임피던스의 역개념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직렬로 연결됐으니까 요거 하나만 보는 거죠. 요거 하나만 보면은 임피던스는 이렇게 되잖아요. R 플러스 J의 오메가 L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요게 임피던스가 될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임피던스를 보면 임피던스는 J의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5ohm인데 이것을 갖다가 어드미턴스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어드미턴스와 여기 어드미턴스가 있다면 합성 어드미턴스는 어드미턴스 두 개를 어떻게 해주면 되죠? 더해주는 거하고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드미턴스 두 개를 더해주는 거하고 같다. 이 부분 이해가 되나요? 그렇죠? 요거는 y1 더하기 y2다. 이거는 이제 무슨 연결일 때? 병렬 연결일 때 합성 어드미턴스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 부분은 임피던스니까 어드미턴스로 나타내면 역수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역수에 대한 y1을 구하고 여기에서 역수를 해주면 돼요. 역수 뒤집어준다는 얘기죠. y2를 구해서 여기다 대입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합성 어드미턴스를 구하는 것. 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합성 어드미턴스를 구하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얘가 이제 합성 어드미턴스가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렇게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y1에 대한 개념이 될 것이고 요거는 y2에 대한 개념이 되어서 이게 y 값을 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구해놓고 나서 보니까 실수하고 허수로 분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식을 갖다가 실수하고 허수로 분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보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런 형태로 풀어야 돼요. 원래 여기가 R 플러스 j2의 오메가 L이 있는 거죠. 분의 1이 있었는데 여기다가 R 마이너스 j2의 오메가 L 공액복소수 곱해주는 거예요. R 마이너스 j2의 오메가 L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이렇게 하면 그럼 플러스 j2의 오메가 c도 있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 있는 얘가 허수가 없어지죠. 실수만 남게 됩니다. 여기는 실수만 남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남냐면 실수만 남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전개하고 이렇게 전개하고 이렇게 전개하고 이렇게 전개하면 뭐만 남냐면 나머지가 이것만 남아요. R만 남고 그 다음에 오메가 L만 남아요. 이렇게 남게 되거든요. 그리고 위에는 1에다 곱했기 때문에 이렇게 남죠. 플러스 j2의 오메가 c가 된다라고 이렇게 식을 바꿔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렇게 나온 이 식을 이 식이죠. 이 식을 이렇게 나누면 실수, 다음에 이렇게 나누면 허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수와 허수로 분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능하죠? 그렇게 실수와 허수로 나누어서 실수는 이렇게 둡니다. 실수를 두는 것은 이제 이렇게 두게 되고 허수를 두는 것은 어떻게 뒀죠? 허수를 두는 것은 이제 이렇게 허수로 묶었죠. 그래서 실수와 허수로 묶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부분, 이 허수부가 0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공진 조건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허수부가 0이 되어지면 이러한 식이 만들어질 거고요. 이게 0이 된다라고 하는 걸로 놨을 때에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이쪽으로 이항해 줘야 되겠죠. 그렇게 이항을 해주면 이제 공진 조건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오메가 C라고 하는 여기 이 식에서 이 오메가라고 하는 값을 구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항해서 정리를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오메가에서 주파수를 구해보면 이때 공진 주파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 값이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공진 주파수하고 동일한 형태로 공진 주파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된다. 자, 가끔 가다가 조금 미친 척하고 이거에 대해서 공진이 되어지려면 공진 조건이 얼마냐라고 하는 이런 형태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때에 여기에 있는 공진에 대한 오메가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해가지고 공진 임피던스와 공진 어드미턴스를 구하라 하는 문제도 가끔가다 나와요.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오메가에 대한 공진 주파수 값이 나오고 공진 오메가 값이 나왔잖아요. 이런 값이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다가 앞에 그 식에서 오메가 값을 대입함으로 해가지고 공진시 어드미턴스, 공진시 임피던스를 구하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여기까지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가끔 가다가. 근데 그런 부분이다. 공진, 병렬 공진은 어렵죠. 어려우니까 이제 병렬 공진에 관해서는 문제가 잘 안 나와요. 나오는 것은 결론은 뭐냐면 지금처럼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이제 결론이라는 거죠. 공진 임피던스가 얼마냐 이 정도. 공진 주파수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정도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런 공진시에 대한 양호도인데 이거는 이제 보면 이게 앞에서 봤던 거하고 뭐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직렬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가 직렬로 보면은 전압 확대비였잖아요. 요거는 이제 전류 확대비가 되거든요. Q가 되는데 요거 V분의 VL, 요것도 V분의 뭐가 되죠?
VC가 되죠. 그리고 얘가 어떻게 됐죠? 얘는 R분의 오메가 L이었죠. 그리고 이거는 오메가 C R분의 1이었죠.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보면 여러분들 느끼는 게 있죠. 뭘 느껴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스타일이 반대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반대가요? 전압과 전류가 반대죠. 전압과 전류가 반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뒤집어졌죠. 역수죠. 요거에 대해서 역수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이제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데,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이것도 뭐, 같은 이야기인데, 여기 R분의 1이거든요. 루트에다가 C분의 1이거든요. 이것도 완전히 반대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나왔냐면, 결국, 여기에 이 부분이, VC, 여기가 VL이죠. 그러니까 VC하고 VL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 VC와 VL을 곱해버리면, 결국 Q가 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적인 걸 보면 Q 제곱은 요게 QL 곱하기 QC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곱하기가 된 거죠. QL과 QC를 곱했다 이런 거고, 요거는 이제 R분의 오메가 L이고, 요거는 오메가 C R분의 1이잖아요. 그걸 곱한 거하고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되죠? 오메가 없어지게 되죠. R은 제곱이 되죠. 그래서 R 제곱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C분의 L이 되잖아요. 그렇게 된 것이 지금 Q제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Q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양변을 어떻게 해줘요? 루트 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Q가 될 거고, 여기를 루트 씌워보세요. 자, 양변을 루트 한다 그러면 여기도 루트를 한번 씌워보고, 여기도 루트를 한번 씌워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 루트 씌워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없어질 거고, 여기 루트 씌워보면 이거 제곱이어서 밖으로 나오겠죠? 그럼 R분의 1만 남겠죠? 그리고 안에는 C분의 1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걸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반대가 된다. 보통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물어보면 어떤 것들을 물어보냐면 바로 요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요것들을 물어보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병렬 공진 회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전류가 얼마냐라고 하면 뭐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병렬 공진이니까요. 결국은 무슨 이야기죠? 요 XL과 XC는 있으나 마나한 거죠. 요거는 병렬이니까 어쨌든 간에 서로 상쇄가 되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얘만 남게 되죠. 그러면 이게 딱 보면 얼마입니까? 요거는 없는 거잖아요. 여기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100이면 여기는 10A 흐르는 거 금방 알 수가 있겠죠. 그렇게 바로 계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10A가 됩니다. 물론 이 회로에 대해서 전체적인 임피던스를 구하고 그거분에 전압해서 구해도 10A가 나와요. 그렇게 해도 10A가 나와요. 그렇지만 간단하게 그렇게 안 해도 공진의 조건을 이용하는 거죠. 똑같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같게 되는 것은 공진 조건을 만족하는 거니까 같게 되는 것은 공진을 이용하면 훨씬 더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처럼 뭐 공진에 대한 개념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해도 당연히 됩니다. 당연히 되지만 공진은 훨씬 더 쉽다. 그래서 이제 공진 조건을 이해하면 여기서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3번밖에 없다는 거죠. 자,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한 가지씩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공진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 나오거든요. 이건 이제 한번 쭉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검색을 좀 한번 해볼게요. 공진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찾는 겁니다. 쭉 한번 찾아볼게요. 조금 움직임이 있더라도 기다려 보시고. 아직까지는 공진에 관한 이야기는 안 보이죠? 이런 부분은 뭐 가능하겠네요. 자, 이 문제 한번 3-24번입니다. 문제 한번 보죠. 자, 이런 회로가 있네요. 자,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전류 I에 대한 최대값은 얼마인가라고 묻고 있죠. 여기 보면 이제 요것이 이런 값들이 주어지잖아요. 그럼 요렇게 되면 얘는 뭐가 되죠? 최대 전압이 되죠. 최대 전압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것을 루트 2로 나눠주면
루트 2로 나눠주면 뭐가 나와요? 110이 남죠? 이 110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전압이 되는 겁니까? 시료 전압이 되는 거죠. 시료 전압과 최대 전압이 있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자, 그 다음에 초기 위상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항이 이만큼이고, 다음 유도리액턴스, 다음 용량 리액턴스. 이랬을 때에 유도리액턴스와 용량 리액턴스는 같죠? 같아서 이런 상태가 되면 이런 상태는 무슨 상태가 되죠? 공진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거는 없는 거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피던스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임피던스가 R이 되고 얘가 루트 2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전류의 최대값은 이렇게 물었잖아요. 최대 전류는 언제 흘러요? 최대값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최대값은 최대 전류는 공진시 흐르죠. 공진 상태일 때 최대 전류가 되잖아요.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진 전류를 물어보는 거죠. 공진 상태 최대 전류가 되는 거니까 이 전류는 무슨 전류다? 공진 전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개념 잡히나요? 공진 전류라고 하는 것. 따라서 최대 전압이 얼마입니까? 최대 전압이 그렇죠. 110의 루트 2잖아요. 110의 루트 2. 그게 최대 전압이잖아요. 그럼 공진 전류의 최대 전류는 얼마가 되죠? 110의 루트 2가 최대 전압이고 그것을 루트 2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110이 뭐가 되는 거죠? 110이라고 하는 이 값이 바로 뭐가 돼요? 최대 전류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까지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문제 풀기가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문제 풀기가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을 알면 훨씬 더 쉬운 거죠. 공진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고 그대로 적용해서 푸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알면 문제가 훨씬 더 쉽게 풀릴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우린 병렬에 대한 이야기 지난 시간에 계산해봤던 것들 이런 것들도 보이죠? 다 이거 해봤고 그리고 자 이렇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한번 보죠. 자, 이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요? 3-40번 문제입니다. RLC 병렬 회로에서 병렬 공진이 되었을 때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 거죠. 직렬 공진일 땐 전류가 최대가 되잖아요. 병렬 공진일 때는 전류가 최소가 됩니다. 최소가.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다 또는 뭐 R만에 의해서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최소 전류가 된다라고 해요. 이 병렬 공진을 이용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전력 계통에 보면 여기가 송전선로가 있어요. 송전선로는 중성점을 접지하는 이런 삼상의 삼선식 방식이거든요. 중성점을 접지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성점에 여기 중성선은 사용을 안 해요. 안 하는데 여기에 이제 정전 용량이 있잖아요. 여기에 송전선로의 정전 용량 이런 것이 존재를 해요. 그랬을 때 이 정전 용량과 역시 공진을 일으키는 겁니다. 공진을 일으키는 여기에 이제 코일을 하나를 설치하죠. 그래서 여기가 C가 존재하고요. L이 있을 때 이거 두 개를 서로 공진을 시킵니다. 요거하고 똑같은 값을 갖는 L의 값을 넣으면 되겠죠. 여기에 전체적으로 나오는 이 C의 이 값을 XC라고 하면 오음이라고 하죠. 이거하고 똑같은 값을 갖는 XL에 대한 오음의 값을 넣어서 이 상태를 무슨 상태로 만들어주느냐? 병렬 공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병렬 공진을 만들어주면 여기에 이제 이 중성점의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겠죠. 최소 전류니까요. 최소 전류니까 전류가 최소가 흐른다는 얘기죠. 그런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 중성점의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 고장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러한 접지 방식을 갖다 우리는 특히나 이제 리액터로 접지했으니까 이게 코일을 리액터라고 하잖아요. 리액터 접지 방식이라고 해요. 리액터 접지인데 특별히 공진 상태가 되어지는 리액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소호 이렇게 불러요. 소호 리액터 접지라고 이렇게 불러요. 소호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거 소호. 이 소호라는 말은 그럼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호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아크, 불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소는 소화, 불을 끌 때 소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크를 끌 때 소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크를 제거하는 그런 리액터 접지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이라고 불러요. 우리 이제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PC 접지 방식이라고 얘기해요. PC 접지 방식.
여기에 있는 이 코일이잖아요. L, 이 코일을, 이 방식을 착안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피터슨 코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피터슨 코일 접지 방식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또는 PC 접지 방식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런 접지 방식을 우리 이제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응용되는 게 뭐가 응용이 되냐면 전력공학에서 배울 거예요. 병렬 공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거기에 응용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우리가 이제 참고해서 정리를 하는 게 좋겠죠. 자, 여기 보면 이제 공진에 관해서 이야기가 되는데, 공진에 대해서는 양호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Q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Q들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져요. 양호도입니다. 양호도. 그리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첨예도라고 얘기해요. 첨예도라고 하고 또 전압 확대비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말로 전류 확대비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전압 확대비, 전류 확대비, 다음에 첨예도, 그리고 우리가 양호도를 구해보니까 이렇게 돼 있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것은 저항과 리액턴스 B,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를 다 갖는다. 관계없는 것은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본 개념이 될 거고요. 그랬을 때 실제로 이렇게 이제 양호도를 한번 구해보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느 것이 양호도가 될까요? 어느 것이 양호도의 식일까요? 라고 묻는데, 자, 여러분한테 쭉 한번 정리해드렸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요 식 중에 해당되는 것, 전압이 확대되는 B, 저항과 리액턴스 B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놈이 해당되겠죠?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을 찾아내는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지금 이렇게 확대 B를 구하는 이 정도까지 해결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 하나 더 봅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네요. 여기 R과 L이 있고요. 거기에 C로 구성된 회로의 직렬 회로입니다. 그래서 1000Hz군요. 주파수 1000Hz를 가하니까 공진이 됐대요. 1000Hz가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얘를 가하니까 공진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얘가 공진 주파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지금 이렇게 공진 주파수가 있을 때에 그랬을 때에 C는 얼마이고 Q는 얼마인가 물어요. 그러면 공진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공진 조건이 필요한다는 얘기죠. 공진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죠? 오메가 자승 LC는 이퀄 1이다 라고 해서 거기서 C 값을 구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메가 자승 L분의 1 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오메가는 2파이 1000이 되겠죠. 그것의 제곱이 되고요. L은 얼마입니까? 20mm죠. 그래서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될 거고 분의 1을 해서 요걸 계산기 누르면 돼요. 그러면 1.26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뭐 이렇게 나오나요? 요 값을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이 값은 뭐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부분을 보면 일단은 얘는 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뭐 그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호도라고 하는데 이 양호도는 저항과 리액턴스 B잖아요. 저항과 리액턴스 B 해서 리액턴스 값을 구하면 돼요. 물론 여기 이제 여기 RLC 값을 구해서 여기 보면은 RLC 값을 다 구했잖아요. 이렇게 구했는데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양호도 Q라고 하는 것은 저항값 알고요. 오메가 L 값만 가지고도 구할 수 있어요. 저항값이 얼마입니까? 5죠. 오메가 L은 공진주파수가 2파이 1000이 되잖아요. 여기에다가 L을 곱해주면 되죠. L이 얼마입니까? 20mm죠. 이렇게 해도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얘가 25가 나와요. 그렇게 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구하는 거, 이런 것을 구하는 거, 이것을 찾아보니까 지금 답이 몇 번이에요? 4번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공진에서 주로 이제 다루어지고 있는 문제고요. 공진시의 문제는 지금 이 문제만 이해를 하면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 문제만 이해하면 다른 것들 다 웬만한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 잘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여기에 보면 공질에 대해서는 이러한 확대비 요거 나오는 것도 꼭 기억해야 되겠죠. 요거 나오는 것도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해서 잊어먹지 않도록 하면 응용되어지는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회로 이론을 배운 이 부분은 아직까지 기초가 됩니다. 기초, 기본적인 이야기 이렇게 되고 시험에 출제 빈도가 낮은 부분 뭐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데 얘가 이제 뒤로 가면 이제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으로 나옵니다. 그게 이제 교류 전력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하는 것들이 아마 집중적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공부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가능하겠죠? 대략 오늘 한 30분 정도 진행을 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시간이 됐나요? 대략 한 30분 정도 됐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잘 한번 복습을 해주시고 공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